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선형대 수학을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걸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선형대 수학은 이 연립방정식의 풀이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먼저 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우리 기호를 봅시다. 자,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호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자, 수학자들은 자연수의 집합을 우리 n이라고 보통 우리가 써요. 잠깐만요, 펜이. 그렇죠? 자, 대문자 n이라고 쓰는 것을 자연수의 집합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g를 이렇게 쓰는 것, 물론 그냥 n하고 좀 다르게 약간 이렇게 두 줄 이렇게 그렇죠. 약간 다르게 쓰면 돼요. 자, 이걸 정수의 집합. 정수라고 하는 건 음의 자연수까지 포함해서 되는 집합을 쓰고요. 자, Q라고 쓰는 걸 유리수의 집합을 Q라고 사용하겠어요. 자, 유리수라고 부르는 건 분수라고 봐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수라고 부르는 집합을 Q라고 쓸 거고요. 자, 집합 A에 n개의 원소를 순서상으로 쓴 집합을 자, A의 n승이라고 쓰겠어요. 자, 저거 A를 n번 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3의 n승, 3을 몇 번 곱했다, n번 곱했다고 쓰지만 여기 3이 들어가지 않고 집합이 들어갈 때는 자, 집합의 원소를 몇 개를, n개를 순서상으로, 순서상이란 괄호를 묶었다는 뜻이라고 봐주면 돼요. 이 집합을 이렇게 표시한다 라고 받아들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주로 우리 뭘 많이 쓸 거예요? A가 실수인 경우를 이번 시간에는 많이 다룰 거예요. 자, 절대 수학자들은 R의 n승만을 많이 다룬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다루는 우리 선형대 수학에 우리 기초 선형대 수학에서는 R의 n승을 주로 다룬다.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 첨자락을 쓰는 것도 여러분이 수학자들이 이 첨자를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자, 이 첨자를 여러분이 잘 따라와 줘야 돼요. 이 첨자의 첨은 붙일 첨, 붙여 쓰는 글자란 뜻이에요. 자,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자, 알파벳이 유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표시할 때 A, B, C, D로 표시하다 보면 한계가 있죠. 자, A, B, C, D 쓰다가 끝났어요. 자, 그래서 기역, 니은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유한 개밖에 없죠. 기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거기다가 첨가로 어떤 글자를 붙여서 표시하겠다. 자, 이제 이 첨가로 들어가는 이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에 맞춰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제가 A1이라고 썼죠? 자,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라는 기호로 쓴 거예요. 여기 A는 무엇이죠?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라는 기호로 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 첨자는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만 이해하면 그렇게 겁날 것이 없는 것들이에요. 자, 왜 저렇게 써요? 그게 아니, 수학자들이 저렇게 쓰면 편리하니까 쓴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요 순서상을 다루는 것이 기본이고요. 우리는 주로 R의 n승을 많이 다룬다라는 것 여러분이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실수를 흔히 직선으로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자, 실수를 직선으로 표현할 때, 자, 기준점, 0이라고 하는 걸 기준점으로 잡고, 0에서 이만큼 떨어진 점을,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점을 2라고 부르고,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진 점을 마이너스 2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실수는 직선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R2는 평면하고 대응을 주죠. 그래서 요 점을 A, B라고 하는 순서상으로 썼다.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기준점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A만큼 떨어진 거리를 가요. 위로 얼마큼 가요? B만큼 떨어진 점을 감면해주면 R2는 평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Rn도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겠지만 그 전에 질문을 던집시다. 이게 표현이 유일할까요? 자, 질문이 좀 어려워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선형대수를 공부하기 전에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선형대수학을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차차차차 공부를 하실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 보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Rn까지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n이 4 이상인 경우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나요? R3 3차원 공간을 우리가 보는 3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n이 4 이상이면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굉장히 힘이 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수학과가 아닌 분들은 n이 몇일 때를 주로 다뤄요? n이 1, 2, 3일 때를 거의 주로 다뤄요.
그래서 4차원 이상은 거의 다루지 않고요.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4차원 이상도 많이 다루지만 우리 대부분은 3차원까지 다루지만 자, 왜 우리가 3차원까지 주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 선형대 수학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 n이 4 이상인 경우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대수적 성질을 배워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을 공부하고 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4차원 이상 R4, R5 같은 그런 세상을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를 갖추게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완벽히 다 공부한다는 아니에요. 자, 4차원, 더 차원이 높은 세계를 공부하는 것은 다른 과목의 공부, 수학의 다른 과목의 공부가 필요하고요. 어떤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틈틈이 우리 상상할 수 있는 뭐 잠깐의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대부분 우리는 Rn이지만 n이 1, 2, 3인 경우를 주로 다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겠어요. 자, 이 연립방정식은 자, 이제 첨자가 등장을 했죠. 자, 이제 미지수가 n개, x1, x2, xn개의 미지수의 값을 결정하겠다. 그래서 x에 쓰인 첨자는 이 첨자는 뭐예요? 우리 미지수의 번호를 붙인 거예요. 미지수가 2개밖에 없으면 x, y라고 쓰면 돼요. 근데 미지수가 10개, 100개가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래서 미지수의 번호를 붙인 첨자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 앞에 a는 첨자가 2개가 붙어 있죠. 자, 왜 이렇게 쓸까요? 자, 여기는 물론 a, b, c, d로 쓸 수 있어요. 여기 a, b, c, d 이렇게 쓴다면 몇 개 필요한지도 몰라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첨자를 이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앞에 A11은 자, 식이 몇 개 있나요? 이 연립방정식은 자, 미지수가 n개, 식이 m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1번식, 첫 번째 식. 자, 첫 번째 식이고, 자, 그래서 이 A11은 첫 번째 식의 x1의 개수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자, A12는 뭐죠? 첫 번째 식의 x2의 개수다. x2 앞에 곱해져 있는 수이다. 마지막에 A1에는 뭐예요? 첫 번째 시계에서 xn에 곱해져 있는 개수다. 그래서 저 첨자를 보고서 이 첨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쓰자. 자, 이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이걸로 괴롭힐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보고 해보세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 여러분이 기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앞에 쓰인 첨자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식. 자, 이제 A21이에요. 몇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식에. 뒤에 1이 붙어 있나요? 첫 번째 미지수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A2n 두 번째 식에서 n번째 미지수에 곱해져 있는 숫자. 자, 이렇게 우리 표현을 쓰겠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미지수가 n개이고 식이 m개인 선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이에요. 자, 선형이라고 부르는 건 자, 미지수의 차수를 보세요. 미지수의 차수가 전부 다 1차로 돼 있죠. 그래서 1차 선형 연립방정식이다. 미지수의 차수가 전부 다 1차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미지수의 지수가 전부 다 몇이다? 1이다. 이건 연립방정식을 선형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은 1차식이 아니에요. x의 지수가 뭐죠? 2. x를 미지수로 쓸 때요. 지수가 2니까 우리 선형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기 3xy도 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x의 지수가 1이고 y의 지수가 1이니까 선형일 것이다. 하지만 1차 곱하기 1차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몇 차로 볼 거예요? 2차로 볼 거예요. 미지수끼리 곱해져도 안 돼요. 그래서 미지수는 딱 하나씩만 들어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걸 우리 1차라고 부르겠어요. 우리는 이 1차인 것만 다룰 거예요. 이유는 굽지 않은 것들만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복잡한 식은 안 들어가요. x제곱 이거 안 다룰 거예요. 선형대수학에서는. 자, x 곱하기 y 선형대수학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선형대수학이 가장 쉬운 것만 다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형대수학에서는 선형 1차 연립방정식만 다룰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귀찮으니까 선형이란 말을 생략하고 간단히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겠어요.